안녕하세요.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갑자기 이슈가 터져서 급하게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서울 소재의 16개 학교에 정시 40%를 2023년까지 유도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발표 내용은 뭐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내용인데 이번에 해당 학교 16개의 해당 학교는 서울의 소재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이 45% 이상인 대학교들입니다.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 있어요. 근데 저는 나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건국대, 홍대, 숙대 중에 홍익대가 없어요. 그리고 숭실대, 서울여대, 광운대 이렇게 해서 16개 대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에서 이화여대랑 홍익대가 없고 그리고 숭실대랑 서울여대랑 강원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구색 맞추다 보니까 학총이랑 논술전형 45%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해당 학교의 정시인원을 다 합쳤더니 14,787명이에요. 근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학교의 정시인원을 40%로 늘린다. 그러면 24,012명이 되면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 인원은 어디서 데리고 올 거냐 하는 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의 말로는 논술 전형, 그리고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폐지를 유도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글로벌 어학 특기자 전형은 사실 별게 없어요. 원래 얼마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제 코딩 특기자나 컴퓨터 특기자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특기자 전형 자체가 2016년에 7,253명이었는데 2000년에 3,935명이고 그 안에서 이제 어학 글로벌 특기자 예를 들면 이제 토플 성적 높아가지고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올해 기준으로 7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 하지 말라고 대학교에서도 이거 없애라 하면은 없애겠습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이 2016년에 14,861명 그리고 2018년에는 13,310명 그리고 2000년에는 2020년에는 11,162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도 11,000명 이상이 논술 전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인원을 줄여서 정시 인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발표로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받아라. 이거 무조건 의무화하겠다, 정례화하겠다, 법제화하겠다 하는데 뭐 이거는 대학교가 그렇게 크게 절대 안 돼요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 이거 교과 위주로 뽑는 지역 균형 선발, 이게 수시 교과 전형이죠. 이거를 10% 이상 권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지금 대학교가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그냥 뽑으면 되니까. 교과 위주로 뽑는다고 하니까 교과 전형에 조금 비교과 조금 섞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죠. 현재 이제 고등학교 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학교에 포트폴리오를 막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제도를 씁니다. 우리 학교 교육부장, 연구부장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런 걸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면 폐지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상 효과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정시 논술에서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이 축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학원의 시대가 죄송합니다만
막을 내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방 학생들은 논술 대비가 좀 어려워요. 다른 수업은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논술은 실제로 첨삭을 받아야 되니까 현장 강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논술 전형이 축소되는 게 예고돼 있으니 좀 논술학원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00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그냥 뽑지 말라고 해도 대학교는 그냥 쿨하게 받아들일 거고 이거 하는 학원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플 학원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 정시가 10% 확대되는 만큼 논술 전형을 줄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시와 논술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정시 파이터들, 정시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조삼모사입니다. 원래 본인들이 정시도 하고 논술도 해야 하는데 정시를 늘려주는 대신에 논술을 빼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대학교 입장에선 논술 전형에서 벌어들이는 원서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학교에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부가 대학교에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교육부가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대학교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학교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 관계자들이 총장님도 찾아뵙고 가서 이제 막 입학처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정시를 확대하면 도농 격차가 커질 거라고 서울대도 막 발표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교육부 발표처럼 논술만 줄이고 수시 교과, 지역 균형 전형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 생각보다 10%만큼 도농 격차가 빵 커지거나 교육특구 지역의 이 교과가 10%다 먹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익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교육특구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이익이 조금이나마 더 생기는 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수시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수시 종합에 대해서는 현 예비 고3들, 그러니까 지금 고2들은 크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깐깐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예비 고1, 고2들, 그러니까 현재 중3, 고1이죠. 이 학생들은 수시종합 기재 조건에서 아주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논문을 못 쓰게 한다든가 수상 경력을 한 학기에 하나만 쓰게 한다든가 자율 동아리 같은 거 이제 축소해야 된다고 30자 정도만 쓰라고 하는 것들 그게 그렇게 현재 막 변수가 돼서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비 중3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현재 예비 중3이 대입 전형에 들어갔을 때 비교과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시 종합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종합 전형인데 비교과가 사라지면 결국 수시 교과 전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학생들부터는 사실상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특혜는 아주 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좋은 학교들에서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교과 활동, 비교과를 못 쓰게 하면 교과 활동 안에서 이렇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 수시 종합에 지금처럼 목매지 않고 차라리 그냥 학교 시스템을 정시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고국제고죠. 외고국제고의 경우는 들어오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정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전 과목이 아니라 영어 과목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외고국제고의 경우 현재 중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부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냐? 사실 교육부의 큰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향후 한 9년 정도를 쭉 펼쳐놓고 보시면 교육부가 이런 거 하려는구나 라는 게 좀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미래형 대입제도를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현재 밝혀진 바로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3년 동안은 수시 종합에서의 힘을 살살 빼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특목고의 인기도 좀 빼주고, 그래서 고교 내신, 수능 성적 이 두 가지 평가 요소만 가지고 대입을 손보려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3년 후죠. 그때 수험 생활을 할 때,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험 생활을 할 때 고교학점제를 좀 안착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좀 만들어내고 클러스터도 짜주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6년 후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되겠죠.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험 생활을 할 때는 특목고가 아예 폐지되니까 특목고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능을 만들어서 도입을 딱 시켜서 고교 내신하고 수능 성적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대입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결론인데요. 지금 현재 학년별로 교육제도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이제 본인이 어떤 학년이고 어떤 입시제도를 치를지 좀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비판이 많아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거는 100년이나 넘게 같은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뭐냐 맨날 바꾸냐? 라면서 비판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 사실 저도 그런 비판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업계에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제도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좀 GDP에 대비해서 인구는 좀 비교적 적고 전 국민이 입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렇게 자주 바꾸고 수정해 가면서 좀 급변하는 세계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